39세의 리오넬 메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자이자 여러 차례 발롱도르 수상자이며 조용하고 거의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천재성의 상징인 그는 겸손과 침묵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20년 동안 메시는 비난, 배신, 굴욕에 거의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트로피와 기립박수 뒤에는 라커룸, 경기장, 그리고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깊은 실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리오넬 메시는 자신의 축구 경력에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5명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쉽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메시는 뒤를 돌아보는 것을 피했고 대결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축구 경력의 마지막 장을 되돌아보기 위한 비공개 인터뷰 도중 단순한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었는가? 메시는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요. 그는 성공이 상처를 지우지 못하며 시간이 항상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던 메시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의 목록에 있는 첫 번째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5번. 헤라르드 피케. 많은 팬들에게 헤라르드 피케는 경기장에서 리오넬 메시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르셀로나에서 승리, 타이틀, 그리고 수년간의 지배력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메시는 충성심이 조용히 금이 갔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긴장은 공개적으로 터지지 않았고 소문, 권력 다툼, 분열된 라커룸에 의해 서서히 커졌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내부 위기 동안 피케는 종종 언론, 이사회, 팬들에게 발언했습니다. 반면 메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특히 굴욕적인 패배 후 격앙된 순간 메시는 그에게 개인적으로 맞섰습니다. 메시는 몇몇 일들은 이 방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케는 상황이 무너질 때는 누군가 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메시에게 그 말들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발언이 상처를 깊게 하고 팀의 균열을 드러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된 것은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동료가 단합보다 영향력을 선택했다고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뢰는 사라지고 거리감과 형식적인 관계로 대체되었습니다. 몇 년 후 메시는 시간이 분노를 누그러뜨렸지만 용서는 완전히 오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리더들이 말할 때 그들은 운명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말이 치유하기보다 더 많이 분열시킬 때 누가 비난을 감수해야 할까요? 4번. 주제프 마리아 바르토무. 리오넬 메시에게 주제프 마리아 바르토무와의 갈등은 단 한 번의 논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신뢰 침식이었습니다. FC 바르셀로나의 회장으로서 바르토무는 계약, 프로젝트, 그리고 메시가 평생을 바친 클럽의 미래에 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의견 불일치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개인적인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메시는 결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을 회상합니다. 결코 실현되지 않은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대체 선수 없이 팔려나간 핵심 선수들. 닫힌 문 뒤에서 메시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모호한 확신만 돌아왔습니다. 바르토무는 회의 동안 과정을 믿으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팀은 매 시즌 무너졌습니다. 전환점은 메시가 갇혀 있다고 느꼈을 때 찾아왔습니다. 계약 조항들은 무기가 되었고 충성심은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되었습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메시는 이 길을 계속 가면 팀과 그 영혼 모두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바르토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클럽은 어떤 선수보다도 크다. 그 문장은 메시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희생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침묵, 고통, 책임감이 한 문장으로 일축되었습니다. 메시는 결국 떠났지만 씁쓸함은 남았습니다. 권력이 들으려 하지 않을 때 떠나는 것만이 남은 유일한 존엄의 형태일까요? 3번. 페페 리오넬 메시가 상대했던 모든 선수들 중 페페보다 더 깊은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남긴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충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대결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메시를 막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두려워하는 선을 넘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 잔인한 태클 이후 메시는 평소보다 더 오래 잔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증은 날카로웠지만 주변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페페는 근처에 서서 내려다보며 메시가 결코 잊지 못한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축구야.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나. 그 파울은 몇 주간의 회복을 필요로 했고 메시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메시를 괴롭힌 것은 단순히 공격성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그는 그 태클이 공을 뺏기 위함뿐만 아니라 재능은 처벌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페페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냉정하게 일축했습니다. 그는 그가 감당할 수 없다면 아마 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에게 그 말들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경쟁은 잔인함이 되었고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그날 밤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라이벌 관계는 언제 스포츠를 넘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될까요? 2번. 루이스 엔리케, 리오넬 메시에게 루이스 엔리케와의 갈등은 대결해야 할 사람이 아닌 이끌어줘야 할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서 루이스 엔리케는 절대적인 통제, 규율, 그리고 공개적인 권위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아이콘이었던 메시는 갑자기 그저 평범한 선수처럼 취급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긴장은 훈련 세션 도중 표면화되었고 이는 곧 대결로 바뀌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루이스 엔리케가 목소리를 높여 메시를 가리키며 여기서 그 누구도 팀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메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부터 소통은 최소한으로 사무적이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록 팀이 나중에 역사적인 트로피들을 포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메시는 그 순간들에 자신이 얼마나 노출된 기분이었는지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리더십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그는 한 팀 동료에게 존중은 소리 지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메시에게 가장 상처가 된 것은 권위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그는 감독이 신뢰를 쌓기 위함이 아니라 권력을 주장하기 위해 대결을 선택했다고 느꼈습니다. 승리조차 그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깨진 관계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남겨진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1번. 앙헬 디마리아, 리오넬 메시가 공개하는 모든 이름들 중에서 앙헬 디마리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이름입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얼마나 가까웠는지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팀 동료로서
그들은 패배, 비난, 그리고 수년간의 견딜 수 없는 압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생긴 것은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스러운 국제대회 실패 후 라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팀에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디마리아는 메시의 리더십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메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된다고 해서 리더십을 아는 것은 아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메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상처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의견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습니다. 메시는 이미 온 나라의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공개적으로 팀 동료들을 변호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비난을 흡수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의심이 나오는 것을 듣는 것은 버림받은 기분 같았습니다. 나중에 승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메시는 신뢰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어떤 말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힘든 순간에 말해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 속에서 충성심이 깨질 때 성공이 과연 그것을 진정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5명의 이름을 공개한 후 리오넬 메시는 복수를 추구하지도 이해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무심한 듯하며 마치 이 기억들이 다른 생애의 것인 양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의 무게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그에게 트로피, 박수, 그리고 역사를 안겨주었지만 그를 그만큼 깊이 형성했던 의심, 배신, 침묵의 순간들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용서는 항상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때로는 그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축구의 가장 빛나는 경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아직 말해지지 않은 채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